네, 오늘 기관의 눈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또 최석원 SK증권 리서치 센터장님인데 우리가 이제 한 1,000조 원 상당의 미국 추가 경기 부양책을 둘러싸서 지금 협상이 이제 거의 끝나가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가 너무 많이 오르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출연하실 때 이제 이 정도까지 오르면 참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목표도 설정해 주셨는데 오늘 조금 상황이 조금 변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최석원 SK증권 리서치센터장님,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 출연하실 때요, 내년 증시 전망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코스피 목표치를 이제 2,900 정도, 2,800 잡으셨나요? 2,900. 2,900 잡으셨습니까? 예, 예. 확실합니까? 네, 2,900 잡으셨습니다. 그러면 3,000. 2,900, 3,000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시만 해도 시장에서는 가장 높은 목표 지수였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조금 JP 모건도 조금 더 강하게 나오고 이러고 있긴 한데. 근데 한 달 만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으면 어떻게 의견을 좀 변경하시겠습니까? 유지하시겠습니까?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너무 급하게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20% 가까이 올랐죠. 예, 그리고 12월 초까지 지금 생각을 해보면 22%, 23% 이 정도 올랐어요. 10월 말부터 해서. 이 정도의 상승폭이 없었던 사례는 아닌데 중요한 거는 그 직전에 저점부터 얼마나 올라왔었냐면 55% 오른 상태에서 더 오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은 이제 힘들어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인 건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생각했던 수준까지 갈 거다라고 보는데 일단 그런 그 계산을 할 때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저런 수치들 좀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내년도에 어느 정도쯤 이익이 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쯤에 ROE가 나서 어느 정도쯤을 우리가 적정한 가격으로 볼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데에서 계산된 수치인데 여기서 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익이 더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아직 바꾸진 않고 있습니다만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이런 상황이 이어질 때 어떤 식으로 그 다음 단계가 전개될지 좀 이제 두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 지금 방금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말씀하시면서 저번에 생각했던 것보다 이익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더라. 그걸 우리가 미래를 추정하기 굉장히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보니까 이익이 좀 더 늘어나고 있더라. 그러면 아직 완벽하게 계산은 안 해놓으셨을 거라고 좀 믿습니다. 지금 계산이 되고 있겠지만 그래도 대충 그 후배 애널리스트 전략가들한테 같이 토론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어느 정도 이익이 더 늘어나고 있답니까? 저희가 그때 당시에 계산할 때 그 자료에서는 조금 정확하게는 117조 원 정도의 당기 순이익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는 대략 한 120조 원 내외 아니겠느냐. 그래서 수치라는 게 항상 이렇게 좀 민감도가 크기 때문에 그걸로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보통 125조에서 130조 이 정도 생각을 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맞을지 틀릴지 우리 사실 누구도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규모가 또 거기서 한 15% 이렇게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매년 이 비즈니스 사이클과 기업 실적에 대한 예측을 하면서 좀 다소 많이 추정했다가 이렇게 하향 조정되는 거를 하도 많이 봐오니까 저희들은 이제 후년도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를 내년 중반쯤 돼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 센터장님이 SK 센터장님이 후배들이랑 모여서 고민을 하셔서 밤을 새워가면서 숫자를 쫙 세워놨는데 한 최초에는 115조 정도 나오겠다 내년에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거 한 120조도 넘어갈 것 같고 잘하면 130조까지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고 여기서 내후년은 거기서 또 15%가 성장하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제가 그냥 감으로 때려도 약간 펄을 PER 한 12배만 줘도 한 3,800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디까지나 지금 말씀하셨지만 네네. 기대 차원인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생각하는 기대는 뭐 그렇게 정말 된다면은 뭐 진짜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네네. 시장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그 정도까지 갈 거냐 안 갈 거냐 모르니까 이제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건데 제가 사실 더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 이렇게 금리가 낮아지고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할 때 여러 가지 이 얘기를 하는 그 상황에서 자꾸 이제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네. 반드시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점들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제가 요거 거죠.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 센터장님.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그렇게 비싸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결국은 네. 그 우리가 비싸다 싸다를 뭘로 생각을 할 거냐인데 네네. 우리가 보통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면 네. PER이든 PBR이든 네네. 역사적 관점에서 네네. 이것보다 정말 이 역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은 그거보다 높아 있는 상황이다. 네네네. 물론 이거 굉장히 좋은 접근이에요. 왜냐하면 뭐 정말 장기간을 놓고 봤을 때 네네. 우리가 계속 PBR이 그 1 이하로 가 있던 시기도 많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이제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너무 정상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어떤 시장이 성장하고 있을 때 PBR이 1 이하로 가서 계속 간다는 거는 그렇게 터무니없는 거죠. 예, 말이 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시기가 오히려 좀 이상한 거고 이제 반대 또 그 시각으로 보자면 우리가 왜 역사하고만 비교를 하냐 이거죠. 그 글로벌 상황하고도 비교를 해야 네네네네. 되는 거잖아요. 그 글로벌 상황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저평가돼 있었어요. 물론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그 이유들 중에 뭔가가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회복할 거다.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건 우리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보통 얘기했던 것들 중에서 거버넌스 문제도 있고, 그죠? 배당 성향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문제도 있고, 근데 거기에 제가 보기엔 상당히 또 많이 들어가 있던 게 이 자산 배분을 국내에서 할 때 국내 자산 배분이라는 게 워낙 부동산으로 이 쏠려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나라에서의 평균적인 이 구성에 비해서는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었던 상황이 장기간 지속된 거 아닌가.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만약 변화의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과거대로 볼 수 있는 건 아닌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을 좀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더라도 달라졌어요. 기업들이 2017년에 주가가 오를 때만 하더라도 거의 뭐 그냥 다 이 반도체에 의해서 올라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보면 굉장히 좀 다변화돼 있잖아요. 뭐 이거보다 더 다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더 큰 기업들이 생기면 좋겠는데 성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산업 부분, 예를 들면 바이오나 배터리나 인터넷 뭐 이런 쪽이 지금 시총 상위 종목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분명히 변화는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비싸다 싸다 과거의 잣대만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실수하기 딱 좋게 생겼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그런 그 터미널로지 그 단어는 주식을 안 하시는 분도 아마 알 정도로 너무 유명한 단어인데 우리가 그 잣대를 가지고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12배 PER이 넘어가면 야 이거 스스로가 비싼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울타리에서 좀 벗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이제 바라는 것은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의 담당자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선진국 지수에 빨리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우리 뭐 센터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대만도 15배 거래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대만보다 못하다라는 것은 저는 뭐 터무니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3,800이 됐든 아니면은 내후년의 성장성과 대만의 PER 15배를 곱하면 4,000까지도 갈 수 있는 뭐 이게 무리스러운 얘기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울타리에서 좀 벗어나자라는 겁니다. 좀 짧은 스코프를 가지고 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월에 아까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2월에는 외국인이 조금 덜 사고 있어요.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죠? 특별한 이유는 발견이 안 되고요. 그 뭐 12월은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보통 기관 투자자인데 약간 소강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뭐 크리스마스 휴가를 비롯해서 많은 이 기관들이 북클로징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네. 워낙에 좀 소강인데 게다가 11월 달에 워낙 주가가 빨리 올라가니까 뭐 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 11월 달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기존에 있는 그 보유하고 있었던 친구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렇죠. 네. 굉장히 많이 빨리 올라왔기 그렇죠. 때문에 분명히 이익 실현 욕구도 있을 거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네. 이익 실현 욕구도 있을 네. 거고 아닌 경우에는 비중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줄여야 되는 수도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사러 들어오는 수요와 그렇게 해서 팔아야 되는 수요들이 좀 이렇게 맞물리는 그렇죠. 이런 상황으로 보고 있고 중요한 건 그 외국인들이 들어올 만한 환경이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12월 말로 이렇게 이제 다다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크리스마스 금방 오고 예. 그러면은 그 양도세 때문에 조금 덜 파신 분이 좀 있을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외국인과 기관으로 소화가 좀 되면서 네. 사실은 좀 안정화되고 내년에는 좋은 시장이 기대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미국의 정책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예. 그러니까 페드의 정책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자산을 더 매입할 것이냐, 아니면 뭐 금리를 올릴 것이냐, 뭐 당연히 안 올리죠. 안 올리는데 이 연준 정책의 변화는 없었던 거죠? 예, 변화는 없었고요. 네.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FOMC를 보면 네. 그 결과 자체만으로 보면 시장이 약간 실망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일부 좀 최근에 장기금리가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기금리가 올라가는 것조차도 막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책금리 뭐 동결된 거는 그냥 유지를 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1,200억 달러 정도를 매달 매수를 하는데 국채든 뭐 모기지든 근데 사실 모기지는 별로 안 샀어요. 주로 국채를 샀는데 네. 국채를 사는 이 규모를 동결시켰단 말이죠. 게다가 한편으로는 성장률 전망치도 다 쭉 올려버렸거든요. 그리고 뭐 어떤 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점도표상 우리가 점도표라고 찍는 네네. 거 있잖아요. 네네. 예, 그 언제쯤 뭐 몇 프로다 이것도 네. 약간 좀 빨리 금리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셨는데 네네. 어쨌든 거기서 그 이후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이거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좋은 얘기라고 그래야 될까요? 시장에는 우호적인 얘기인데 네네. 결국은 뭐든 다 해주겠다는 얘기였어요, 사실은. 아하. 예. 뭐 좀 다 해주겠다. 그거 제 한 7번 들은 것 같습니다. 네. 페드에서 뭐든 다 해주겠다. 네, 네. 그리고 사실은 유럽의 라가르드 총재도 뭐든 다 해주겠다라고 네.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간 지금은 조금 뭐 페드 정책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아까 2년물, 5년물, 10년물 금리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은 지금 10년물 금리가 0.94%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근데 일각에서는 저게 한 1.5%에서 7% 사이 가면 네. 주식시장이 조금 흔들릴 수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으신데 예, 우리 예.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저도 그분들의 얘기를 좀 들었는데 네네네. 논리적으로 왜 1.78%인지 그거는 없어요. 아 그거는 이제 에쿼티어 채권의 그 기대 수익률과 계산을 좀 한 거겠죠. 예,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뭐 리스크 대비 리턴의 개념으로 봐서 네네. 이제 크게 보면 그렇죠. 그렇게 네네. 봐서 이제 채권에 투자할 만한 상황이 되니까 더 네. 이상 안 올 거다 이런 얘기긴 한데 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한참 남았죠. 네, 한참 그런데 남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네. 그렇게 갈 거냐가 정말 중요한 거고 뭐 그렇게 가고 나면은 좀 변화가 있을 거다. 그거는 저도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갈 거냐, 그렇게 가는 거를 못 막을 거냐, 네네네. 이거 결국은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 걸 방치해야 될 거냐 이런 얘기들인데 네네. 결국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그때까지 금리가 상승하는 기간을 우리가 놓고 보면 왜 오를 거냐 저는 이 뭐 금리와 주가 환율 이렇게 볼 때 가장 중요한 거 서로 영향을 주고받긴 하지만 네네네.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경제라든지 또는 그 환경을 각 가격 변수가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한편으로는 경제가 좋아진다는 것도 반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금리도 올라야지 정상이에요. 네. 그래서 뭐 1.78 이 정도 갈 것 같지도 않지만 네. 지금 당장 뭐 네, 네. 내년 네. 중반까지 네. 그렇게 되는 과정은 그 과정 자체가 이 증시에 충격을 많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정말 이제 어쩔 시간이 수 좀 없이 많이 필요한 것 가야 같아요.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더라도 예.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하나 더 어려운 질문 드릴 겁니다. 네. 달러 인덱스 90 밑으로 빠졌습니다. 예, 예. 의미 있는 겁니까? 뭐 의미가 있죠. 90m로 빠졌으니까 그렇죠. 의미가 있는데 네네. 어쨌든 지금 상황은 저희가 예전에 현금을 보유하는 게 이게 불편하다는, 그래서 이제 저희 팀장 우리 팀장은 숏캐시라는 표현을 써서 네네. 그 올해 내내 이제 그런 그렇죠. 표현들을 유지하고 있는데 네네. 결국은 그러니까 숏캐시 이해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예. 설명 먼저 드릴게요. 숏캐시는 그러니까 또 현금을 공매다라는 직역을 할 수 있겠지만요. 그냥 현금 들고 있지 말자라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현금이라는 거에 대한 가치, 현금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네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를 크게 보면은 미국에서 제일 먼저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상대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연말까지 혹시나 뭐 조심해야 될 거 이런 거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조심해야 될 건 역시 네. 너무 빨리 가격이 올랐다는 게 저는 제일 큰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모든 거를 경험에서 볼 수밖에 네네. 없는데 네. 경험적으로 보면 가격이 오르면 분명히 팔고 싶은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또 팔아야 자기들의 수익을 좀 고정시켜서 윗선한테 보고를 해야 될 그 기관 투자자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게 이제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에 지금 1월 5일 날 이 조지아주 상원 재선거가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블루웨이브로 가느냐 아니면은 공화당이 거기서 어떤 뭔가 캐스팅 보트를 칠 수 네네. 있는 그런 네네. 상황이 되느냐 그런 것도 좀 그렇고요. 최근에는 우리나라 이 코로나가 너무 확산이 돼서 사실 한편으로는 주가가 오르는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네. 이게 뭐 좋은 데는 좋아서 주가 오르는 건 좋은데 저도 그 금융시장에 앉아 있어서 나쁘지 않은데 너무 힘드세요, 다들. 그럼요. 근데 예. 그 부분들이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좀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주가에 크게 영향은 안 미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이 전체적인 이제 국민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칠까봐 좀 조심스럽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고요. 예. 어쨌든 간에 요번에 이제 오늘 최석원 SK증권 뉴스 센터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딱 뽑아서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직원들이랑 다 열심히 밤을 새서 계산해 보니까 내년뿐만 아니라 내년도 실적이 느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서 가봐야 되겠지만 어쩌면 코스피가 좀 강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원 SK증권 리서치 센터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